와우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이 멀티비타민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이 영양제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. 이제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양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제 멀티비타민일 거야. 이 멀티비타민 제품은 뭐 수용성, 이 지용성 비타민을 포함해서 이 미네랄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도록 나온 영양제라고 할 수 있지. 그렇다면 이런 멀티비타민과 궁합이 좋지 않은 영양제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. 최근 멀티비타민 제품의 경우에는 굉장히 함량이 높게 나오는 추세야.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영양성분 기준치의 100% 이상을 포함하는 것들이 많지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비타민 제품을 섭취할 때 다른 비타민 제품을 추가로 섭취해 주는 거는 뭐 속이 울렁거리거나 속 시림 등의 그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.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병용 섭취에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용성 비타민일 거야. 이제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지용성, 즉 물에 녹지 않는 비타민의 경우에는 이 필요량 이상을 섭취하게 될 경우 이 간이나 뭐 지방 조직에 축적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. 뭐 대표적으로 비타민 A의 경우에는 이 식욕 부진, 뭐 근육통, 복통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, 이제 뭐 장기적으로 임산부들에게는 이 기형아 출산 등의 그런 치명적인 문제도 있어. 이제 가급적 모든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섭취량에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이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. 먼저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이 비타민 D 부족이라는 이유가 있을 정도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에게 결핍되어 있는 비타민 중 하나거든. 이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5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서는 이제 비타민 D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이 400IU, 그리고 상한 섭취량은 그의 10배인 이 4000IU야. 그리고 이제 멀티비타민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D는 보통 일일 권장 섭취량인 400IU 정도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. 근데 현재 일일 권장 섭취량인 400IU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혈중 비타민 D 수준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들이 많아. 즉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서 이 안정성과 유효성을 고려한다면 이 비타민 D를 복용할 때에는 최소 400IU에서 2000IU까지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. 그렇기 때문에 멀티비타민과 이 비타민 D를 중복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한다고 볼 수 있어. 단, 만 IU와 같이 초고용량을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복용할 수 있도록 하자. 좋았어. 자, 그리고 이제 반대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이제 섭취 시에 자신의 몸에 필요한 만큼만 섭취되고 이후에는 모두 배설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. 하지만 이제 비타민 C군의 경우에는 1000mg 가량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 신장 결석의 원인 물질 중에 하나인 이 옥살산, 그러니까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의 배출을 20% 가량 높인다고 해. 그리고 그의 2배인 2000mg 가량을 섭취할 경우에는 신장에 돌이 생기는 이 신장 결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. 자, 다음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. 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몇 개만 조심하면 되는데 B3 나이아신의 경우에는 이 얼굴이 빨개지는 이 홍조와 같은 증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, 이 B6 피리독신의 경우에는 이 하루 1000mg 이상 이제 장기간으로 고용량을 이제 복용을 할 시에 신경 손상 등이 이제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별히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아. 즉 정리하자면 이 수용성 비타민인 B군과 이 비타민 C는 이 과용량 섭취에 비교적 좀 자유로운 장점이 있으나 이 비타민 C는 이 2g 이상 섭취를 지향하고, 이 비타민 B군 제품은 이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섭취해서 이제 혹시나 뭐 나이아신이나 이 피리독신을 과용량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지. 자, 그리고 이제 다음 섭취 타이밍. 이제 보통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공복 섭취, 이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식후 섭취가 권장되는데, 이 멀티비타민은 이 빈속에 섭취하게 될 경우에 이 위장 장애를 쉽게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후 혹은 식사 중간에 섭취하는 게 좋아. 사실 뭐 언제 챙겨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먹었을 때 이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이 식전, 식후 선택해서 섭취하길 권장해. 자, 그리고 이제 또한 멀티비타민과 섭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성분들 또한 있는데, 우선 이제 마그네슘과 칼슘이 있어. 이 둘은 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. 물론 제품 안에 마그네슘과 칼슘, 철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, 사실 이 둘은 서로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에 철분의 경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전이나 섭취한 후 이 한두 시간 정도 떨어뜨려서 복용하는 것이 좋아.
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될 경우 이 처방을 받아서 받는 약을 처방약, 뭐 이제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는데, 이러한 처방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게, 뭐 우리가 요즘 많이 먹는 프로바이오틱스, 유산균은 이제 항생제랑 이 한두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. 일반적으로 이제 감기약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항생제의 경우에는 이 우리 몸에 나쁜 균이 이제 우리 몸에서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데,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먹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나 이제 혹은 뭐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유익균이지만 이제 균의 일종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라는 거지. 그리고 세 번째로 간장약. 이제 간장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많이 하는 밀크시슬, UDCA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, 간의 경우에 약이 대사되는 주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간에 작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게 될 경우 이 다른 약의 대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지. 그리고 UDCA의 경우에는 이 우리 몸의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데, 이렇게 배출된 담즙의 경우에는 이 장에 작용해서 이 지방을 포함한 여러 물질의 소화와 이 흡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다른 의약품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메가3. 이 오메가3 복용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, 이제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복용하면 이 출혈 위험을 높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그 성형암풀의 경우에도 기타 정신과 약의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본인이 영양제를 여러 가지 섭취하고 있다면 이 처방받을 때 반드시 꼭 상담을 받도록 하고, 이 전문 의약품과 동시 복용할 때에는 뭐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같은 이제 전문가에게 반드시 꼭 물어보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, 여러분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요호호.